여러분 안녕. 동화 읽는 수윤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스타이그 그림 글 이경임 옮김의 장난감형을 가져왔어요. 표지 그림이 정말 신기하죠. 찰스와 요리기 거인과 소인이 되어서 마주보고 있는 멋진 흥미로운 호기심이 발동하는 그림인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재밌게 읽어볼게요. 아이고, 풀벌레 같이 작아진 요리기네요. 컵하고 같은 크기의 요리. 자, 참 윌리엄 스타이그는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슈렉의 저자이기도 해요. 슈렉도 참 재밌었는데 이분의 작품은 상상력이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분의 작품을 아주 좋아합니다. 같은 동화를 쓰는 분이니까요. 윌리엄 스타이그는 미국 작가이다. 당나귀, 실버스타와 요술 조약돌로 칼데코상을, 아베르섬으로 뉴베리상을 수상했다. 아모스와 보리스, 녹슨 못이 된 솔로몬과 영화로도 만들어진 슈렉들도 그의 작품이다. 이경임은 서강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고 시집으로 부드러운 감옥이 있다. 아, 시인께서 번역을 하셨군요. 그럼 줄거리를 조금 더 신경 써서 음미하면서 그림을 봐야겠어요. 자, 시작합니다. 마그누스 베데시는 유명한 연금술사입니다. 베데시의 아내인 유틸다 부인은 느긋해서 그다지 걱정거리가 없는 사람이었고요. 이들 부부는 가족들이 서로를 아끼며 잘 지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 요릭은 어린 동생 찰스를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보 같은 짓이나 일삼는 골칫덩어리로 여겼지요. 맞아요. 형들은 왜 동생을 귀찮아할까요? 동생들은 형이나 언니를, 누나를 따라다니고 싶어 하는데 다 똑같은가 봐요. 베데시가 요릭에게 연금술을 가르친 게 잘못이었죠. 요릭은 아버지보다 더 훌륭한 연금술사가 되기를 꿈꾸었거든요. 늙어빠진 당나귀의 똥덩어리를 황금덩어리로 만들 수 있다면 요릭은 이런 기적을 꼭 이루고 싶었어요. 연금술사는 쇠나 철 같은 그런 쇠붙이들을 금이나 은 같은 귀한 귀금속으로 만드는 그런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좀 허황한가요? 찰스로 말할 것 같으면 닭들을 쫓아다니고 개미집을 쑤셔대며 놀기를 좋아했어요. 염소와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고요. 찰스는 자기와 놀아주지 않고 이따금 꿀밤이나 먹이는 형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연금술사가 꾸민 요릭을 어린 찰스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5월의 어느 아침이었어요.
베데시 부부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있을 결혼식에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유틸다 부인이 아이들에게 일렀어요. 염소 젖을 짜놓고 가축들에게 먹이를 주어야 한다. 마음이 놓이지 않는 듯 베데시도 요릭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넌 아직 연금술사가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거라. 절대 실험실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베데시 부부는 곧 언덕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걸릴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아이고, 넓고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친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일주일씩이나 걸리나 봐요. 말을 타고 짐을 꾸려서 떠난 부모님. 찰스는 요리기 실험실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 무척 기뻤어요. 이제 형이랑 같이 닭들을 쫓아다녀야지 정말 신날 거야. 찰스는 형이랑 뛰놀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어요. 하지만 요릭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찰스는 들판에 나가 무당벌레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잡초더미를 헤치며 무엇인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두더진가? 찰스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그것이 소리쳤습니다. 나야, 내 형 요릭이라고. 그것은 정말 요릭이었어요. 요릭이 자기 손가락에 난 홍만큼이나 작아진 거예요. 어떡해. 으악, 형,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찰스는 너무 놀라 숨이 막혔어요. 내가 어떻게 보이니? 형, 설마 아버지 실험실에 몰래 들어간 건 아니겠지? 그래, 들어갔다 이 멍청아. 요릭이 소리치며 계속 말했어요. 난 새로운 약을 발명했어. 그런데 그 약을 맛본 순간 이렇게 바퀴벌레만 해진 거야. 겨우겨우 문틈으로 빠져나와 여기까지 왔어. 찰스는 요릭을 집어들고 허둥지둥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난 떨어지면 안 돼, 이 멍청아. 요릭은 찰스의 엄지손가락에 매달려 바동거렸어요. 연습삼아 만든 약 한 방울을 마시고 소시지 한 토막만 해지다니 정말 꿈속에서나 벌어질 일이었지요. 아, 재밌어요. 저런 약을 만들다니 요릭도 대단한 발명가인데요. 요릭이 뾰루통해서 말했어요. 그만 좀 쳐다봐.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날 죽이실 거야. 네가 나를 도와줘야 해. 찰스가 요릭을 달래며 말했어요. 알았어, 꼬맹이 형. 아버지가 돌아오시려면 아직도 멀었다고. 어쨌든 그동안 형이 살 집부터 만들어야겠어. 찰스 말에 요릭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뭐? 실험실은 어떻게 하고? 그렇게 너무 보채지 마. 찰스는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며 요릭의 집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찰스는 이 일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드디어 요릭이 새로 만든 집의 창밖으로 머리를 쏙 내밀었습니다. 요릭이 새로 만든 집의 창밖으로 머리를 쏙 내밀었습니다. 이런 멋진 일이. 장난감처럼 작아진 형이 있는 장난감 집은 꼭 진짜처럼 보였거든요. 아이고, 잘도 만들었네요. 형아, 저녁 먹을 시간이야. 찰스는 빵 부스러기 3개와 치즈 한 숟가락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들뜬 나머지 자기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었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었겠어요. 저 작아진 형을 앞에 앉혀놓고 바라보는 저 표정 좀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난감이 생겼잖아요. 찰스는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요릭이 영원히 주머니에 넣고 다닐 만한 크기로 머물러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요.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은 몹시 나쁜 일입니다. 하지만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드는 걸 어쩌겠어요. 아이고, 저라도 그러겠네요. 저렇게 움직이는
사람하고 똑같은 작은 사람 인형이 앞에 있다면 얼마나 재밌겠나요? 형에게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야지. 아침이 되자 찰스는 요릭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갑자기 하늘이 깜깜해지고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체리만큼이나 커다란 우박이 우르르 떨어져 내렸어요. 요리에게는 대포알이나 다름없었지요. 요릭이 울부짖었어요. 살려줘! 비로소 찰스는 깨달았습니다. 장난감만한 형이 언제라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요. 요릭은 당나귀에게 짓밟힐 수도 있고 실수로 엄마 발에 밟힐 수도 있어요. 우유통에 빠져 죽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고양이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습니다. 또 양파를 캐는 들쥐 때문에 다칠지도 모르잖아요. 찰스는 형이 제발 아무 탈 없기를 빌었어요. 형이 커져서 자기를 다시 아기처럼 다룬다 해도 좋았어요. 찰스는 요릭을 옷 속에 넣은 다음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찰스가 요릭의 상처에 약을 발라주며 말했어요. 형을 다시 크게 만들어 봐야겠어. 한번 해보자고. 아이고, 찰스도 자신감이 가득 찬 아이네요. 이제 찰스가 과학자가 될 차례네요. 이제는 요릭이 찰스에게 할 일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약이든 그 성질을 누그러뜨릴 해독제가 있다고 하셨어. 내가 마신 약과 반대 성질의 해독제만 찾으면 돼. 찰스가 물었어요. 이 분홍색 약도 섞을까? 요릭이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섞은 후에 요릭이 원하는 해독제가 만들어졌어요. 와! 약이 만들어졌네요. 하지만 그 약에 혀를 대자마자 요릭은 먹은 것을 토하고 쭉 뻗어버렸습니다. 아이고야, 위험해라. 찰스가 보기에 요릭은 꼭 죽은 것 같았어요. 곧 요릭은 어리둥절해하며 깨어났습니다. 찰스야, 할 수 없구나.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겠어. 마법사 같은 연금술사의 아들들이라서 역시 다르네요. 찰스는 형을 재미있게 해주려고 애썼어요. 엄마의 외출복 중에 가장 멋진 것을 염소에게 입히고 아버지의 보라색 가운을 돼지에게 억지로 끼워 입히기도 했습니다. 재미난 일들의 마음을 뺏기면 아버지를 기다리는 지루한 시간이 딱 지나갈 것 같았죠. 하지만 요릭은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오직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갈 수 있기만을 바랐습니다. 그렇겠죠. 얼마나 무섭고 불안하겠어요. 근데 염소 닮은 엄마, 돼지 닮은 아빠로 생각했나 봐요. 옷을 그렇게 나눠 입혔게. 어느 날 밤 요릭은 잠든 찰스를 흔들어 깨우며 불안한 듯 말했어요. 내가 다시 커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찰스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형, 아버지가 형을 원래대로 해주실 거야. 만약에 아버지도 어쩌실 수 없어서 형이 꼬맹이로 남게 된다면 그땐 내가 형을 평생 돌봐줄게. 내가 결혼한 후에 내 아내가 좋아하건 싫어하건 난 형을 꼭 보살펴 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아이고, 이런 의리 있는 동생 대단하네요. 새벽에 두 형제는 누군가 요릭, 찰스 하고 친근하게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릭과 찰스는 후닥닥 침대에서 굴러나와 집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부모님이 돌아오신 거예요. 베데시 부부는 마치 1년 만에 만나는 것처럼 찰스를 껴안고 여러 번 입을 맞추었습니다. 참, 요릭은 왜 안 보이니? 아, 어떡해. 돌멩이 뒤에 숨어 있는 것 좀 보세요, 요릭. 부모님 놀라실까봐. 베데시 부부는 궁금해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여기 있어요. 찰스가 요릭을 당근처럼 들어올리며 대답했어요. 베데시 부부는 너무나 놀라 정신을 차릴 수 없었지요. 꼬맹이 요릭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며
다시 찰스를 바라보았고 의심쩍다는 듯 하늘을 올려다보다 서로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았습니다. 마침내 유틸다 부인은 요릭을 들어올려 작은 머리에 입을 맞추고 가슴에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며 말했어요. 내 아가, 나의 조그만 꼬맹이. 베데씨 목소리는 이렇지 않았을 텐데, 오, 내 아가, 나의 조그만 꼬맹이. 이 정도는 되겠죠? 베데씨가 기가 막힌 듯 중얼거렸어요. 오,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요릭은 벙벙해진 부모님에게 자기가 저지른 부끄러운 일을 털어놓았어요. 그래야죠. 중요한 이야기니까 들려드려야죠. 베데씨는 요릭을 즉시 실험실로 데려갔습니다. 내가 만든 약이 그대로 남아있니? 베데씨가 묻자 요릭은 유리로 된 플라스크에 담긴 모든 약성분들을 보여주었어요. 유리지치, 곽향초석잠, 장내, 소금에 절인 양배추 같은 것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말거라. 내가 곧 치료약을 만들어내마. 하지만 베데씨가 만들어낸 약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아이고, 큰일이군요. 요릭, 이게 정말 다냐? 잘 생각해봐라. 틀림없어요, 아버지. 전 하나도 안 빠뜨렸어요. 유명한 연금술사인 베데씨도 답답했어요. 좀 더 찬찬히 생각해보렴. 뭐가 빠졌는지 약이 듣지 않아. 유틸다 부인은 즐거운 마음으로 꼬맹이 요리기 입으로 뜰 조그만 침대포가 덮인 꼬맹이 침대, 그 작고 귀여운 쿠션이 놓인 꼬맹이 의자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또 꼬맹이가 먹기 좋게 작은 푸딩 요리를 해주었고 맛있는 파이도 구워지었지요. 유틸다 부인은 아기가 되어버린 아들을 돌보느라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걱정할 틈도 없었지요. 맞아요. 필요한 물건들을 전부 만들어야 되니까 엄마가 바쁘겠죠. 아이고, 벌써 침대, 소파, 의자, 식탁, 가구도 뚝딱뚝딱, 옷가지도 뚝딱뚝딱 잘 만드는 엄마. 마침내 베데씨가 말했어요. 여보, 도저히 안 되겠어. 좋아요. 전 요릭이 꼬맹이로 남는다 해도 괜찮아요. 요릭은 건강하고 잘생겼고 용감해요. 게다가 점성술에 관한 훌륭한 지식도 갖고 있다고요. 찰스가 끼어들며 맞장구를 쳤어요. 그럼 저도 형이 마신 약을 마시게 해주세요. 우린 쌍둥이가 될 거예요. 멋진 생각이야. 나도 함께 마셔야겠다. 그래야 너희들에게 걸맞은 엄마가 되지 않겠니? 아마 아버지도 우리의 결심을 따르실 거야. 아내의 말에 베데씨가 버럭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 꼬맹이 가족을 돌본단 말이오? 베데씨의 말에 모두들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아요. 역시 아빠는 가장의 역할을 생각하는 거죠. 가장들은 참 책임감도 강하죠.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몹시 침울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영원히 꼬맹이로 지내야 할 것이 두렵구나. 베데씨는 슬픔에 잠겨 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러자 입에서 진한 생강 냄새가 풍겨 나왔습니다. 요릭이 외쳤어요. 생강! 생강! 그 끔찍한 약을 먹기 전에 생강을 먹었어요. 아하! 베데씨가 기뻐서 소리쳤어요. 그래서 치료약이 듣지를 않았던 거야. 생강을 누구리뜨릴 것을 넣어야 했어. 정말 놀랍지 않아? 한 가지만 빠져도 약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게 말이야. 이제야 알겠어. 온 가족이 모두 실험실로 달려갔습니다. 아이고, 바빠진 가족들. 근데 요릭은 정말 너무 귀여워요. 손바닥에 올라앉아서 아빠랑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정말 현명한 연금술사인 베데씨는 요릭을 원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해 만든 약에 치즈를 한 조각을 넣었습니다. 치즈가 생강을 누그러뜨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베데씨가 치즈가 섞여진 약을 요릭에게 먹이면서 주문을 해왔어요. 오르크니스, 보르크니스, 푸플케, 케두플레, 케피플레, 케포플레, 케프라플레, 카프롬. 마법의 마술 주문 같은데요.
모두 눈을 커다랗게 뜨고 서 있었어요. 베데 씨는 입술을 깨물었고 유틸다 부인은 손톱을 깨물었고 찰스는 팔꿈치를 깨물었습니다. 요릭은 치료약을 삼켰어요. 와. 그리고 몸을 떨고 흔들더니 드디어 원래대로 쑥 커졌습니다.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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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연금술사 가족이네요. 마술사 가족. 가족들은 모두 한마음이 되어 뛸 듯이 기뻐했어요. 서로 껴안고 입 맞추고 울고 웃고 노래하고 요들을 불렀습니다. 마치 미친 사람들처럼 들판을 마구 뛰어다녔어요. 하하하,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니, 돼지, 염소, 오리들, 닭들도 지네들도 주인들이 기뻐하는 걸 아니까 자기들도 기분이 좋아서 가족들과 함께 뛰어다니고 있네요. 너무너무 즐겁고 유쾌한 장면인데요. 요릭은 여전히 당나귀 똥을 황금으로 바꾸고야 말겠다는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어린 찰스는 요릭을 닮은 장난감 인형을 만들겠다는 꿈을 키워나갔고요. 이제 두 형제는 진심으로 서로를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단 둘이 싸울 때만 빼고요. 맞아요. 형제들은 왜 그렇게 싸우면서 클까요? 서로 없으면 찾고 안 보면 보고 싶어 하고 심심하면 옆에서 기웃거리는 형제들이 자매들이 꼭 가끔씩 싸운단 말이죠. 하긴 싸우면서 크고 싸우는 것도 놀이겠죠. 부모님들도 좋은 부모님이 되고 싶고 형제 자매도 좋은 형제 자매가 되고 싶고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고 싶어 하고 슬플 때는 위로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게 부모 형제고 가족이잖아요. 와, 정말 정말 재미있는 동화. 제가 너무 재미있게 읽어서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윌리엄 스타이크. 전 슈렉보다 이 책이 더 재밌는데 그런데 이런 약을 먹고 작아지고 커지고 이런 동화가 이런 드라마도 이런 영화도 이후로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아무튼 너무 재밌는 멋진 동화 여러분 덕분에 잘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정말 즐거웠기를 바라요. 애기 키우는 엄마들 그리고 이쁜 애기들 오늘도 씩씩하고 건강하고 더 사이 좋아지는 거 중요하죠. 엄마와 애기들 또 애기 키우는 아빠들도 요즘은 있잖아요. 애기 키우는 아빠들도 애기랑 더 좋은 사이 되면서 건강하고 더 멋져지는 행복한 하루 되길 빌어요.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 내일 좋은 하루 되시고 내일 올게요. 빠이.